윤노아 씨가 계시다니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죠? 내가 밤을 새웠다고 하면 뛰쳐나가서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떴나 보려고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야. 태양이 어느 쪽에서 뜨든 나랑 상관없어요. 이 밴드 데이터는 뭔가 잘못된 게 확실해. 일찍 오셨군요.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요? N2X에서 정장 차림으로 오래요? 이사회가 있어서요. 시간 내서 본부에 자료 좀 찾으러 왔어요. 밴드는 어떻게 됐나요? 왕피로의 밴드는 겉보기엔 일반 스마트 밴드와 같지만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 헤이슨 건강검진센터에 클라우드 헬스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신 주소는 추적 중이고 자체 해독 프로그램까지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조사 시간이 배로 늘어나요. 어제 준 검사 보고서를 밤새 대조했어요. 검사 지표만 놓고 보면 정신 이상 징후가 있는 실험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잠정 추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의 경중과 증세에는 큰 차이가 있죠. 미해결 사건부에 기록된 정신 이상 사례를 대조한 결과 겹치는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그들과 접촉해 헤이슨과의 연결고리를 조사할 계획인가요? 네. 문천술 외에 다른 환자들을 더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유신우 씨! 괜찮아요? 네, 오래 앉아 있었더니 쥐가 났네요. 어젯밤에도 약 먹는 걸 봤어요. 이건 무슨 약이죠? 약이요? 이거요? 이건 치료용 약이 아니라 각성제예요. 국정원만의 특별조제법으로 만들어졌죠. 특수요원도 사람인지라 한숨도 못 자면 힘들다고요. 나 2알만 줄 수 있어요? 어제 늦게 잤더니 이사회에서 졸까봐 걱정이에요. 또 뉴스에 출연하긴 싫거든요. 여기서 먹는 건 괜찮지만 가져가는 건 안 돼요. 화인제약으로 가져가서 성분 분석하고 대량 생산할지 누가 알아요? 기밀 유출자가 되긴 싫네요. 들켰네요. 약은 함부로 먹지 않는 게 좋겠어요. 유신우 씨 쪽 진행 상황은 어때요? 헤이슨에서 불법 약물을 만든 사실을 장태산만 알고 있진 않을 거예요. 회사의 임원, 그의 측근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장태산이 깨어날 확률은 적으니 그의 주변 인물을 조사할 생각이에요. 장태산이 어떻게 중독됐는지도 대충 감잡았고요. 헤이슨 직원 투신 자살 사건? 네, 몇 년 전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헤이슨 공장 직원들이 목숨을 끊은 뉴스가 잇따라 전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요. 백은우 씨는 허재석 사건을 추적 중이죠. 허재석도 헤이슨의 직원이었고 자살이에요. 그동안 헤이슨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들도 수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직원들의 명단을 찾아보려고 본부에 온 겁니다. 백은우 씨 쪽은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원규는 천소의 죽은 남편이자 윌리 금융의 설립자예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신문이 방금 끝났나요? 아까 끝났죠. 하지만 용의자는 잘 수 있어도 경찰은 잘 수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 문인규부터 얘기하죠. 그는 예상외로 협조적이었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천수의 일당의 외부 인물이에요. 혹시 창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스 보셨겠지만 요즘 시에서 안전정비 단속이 한창입니다. 이번 정비 단속 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데 유흥업도 포함돼 있죠. 서치나이트 바에 조사하러 갔을 때 문인규는 샘플을 수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 잡혔어요. 그의 DNA를 확인해보니 15년 전의 강도 사건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윌리 금융은 20년 전에 설립됐고 조원규는 5년 전에 죽었어요. 조원규가 죽은 후 천수회가 추심 사업을 이어받았지만 금지 약물이 조원규와 관련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요. 서치나이트 바는 조원규의 지시로 문인규가 연 거예요. 술집의 주 수입원도 주류 판매가 확실하고요. 문인규는 금지 약물 매매에 가담한 적 없다고 말했어요. 도주범의 신분이라 괜히 일에 휘말리면 귀찮아질까봐 약물 판매 측처럼 보이는 사람은 다 쫓아냈다고 했죠. 바로 아까 언급했던 창기입니다. 조원규가 문인규의 범행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인규는 조원규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문인규가 윌리 금융에서 빚을 독촉하는 역할을 했어요. 창규란 이름은 조원규가 지은 건가요? 원래는 조원규 아랫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부르던 말이었는데 계속 그렇게 부르다 보니 이름이 됐죠. 확실치 않아요. 경찰도 이 소식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주가람은 문인규 술집의 직원이었어요. 틀림없이 주가람을 기억할 거예요. 그가 그날 밤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요? 작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니 어젯밤에는 진술을 번복했어요. 그날 밤 천수에도 있었대요. 주가람을 살해하는 장면은 못 봤지만 천수에는 떠나기 전에 부민호를 못 본 걸로 해달라고 당부했다네요. 그럼 부민호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까? 문인규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엄반장님, 주가람 살해 혐의로 우선 부민호를 체포할 수 있습니까? 부민호를 소환하겠습니다. 천수에도 주가람의 죽음을 알고 있으니 문인규에게 당부했겠죠. 엄반장님, 문인규의 자백을 받아내면 천수의 구금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이지 변호사가 싫다니까요. 말이야 쉽죠. 저쪽 변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오늘 천수혜가 풀려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법무 협력이 필요하면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누구 좋으라고. 이제 그만 취조실에 가보세요. 어제 문인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자세히 묻지 못했어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가람의 사연을 조사하러 왔다고요? 아는 선에선 다 말씀드리죠. 그냥 시간 때우러 온 거예요. 매달 25일부터 30일까지 바에 와서 시간을 보내다 가곤 해요. 시간 때우는 것도 나를 골라가나요? 혹시 그녀가 바에서 다른 사람과 접선하거나 어떤 거래를 하는 건 아닐까요?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7년) 전 조원규가 나에게 이빨을 맡길 때부터 저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고 한 번도 불법 매매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한때 저는 제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정가도 없고 협박당하지도 않고 그냥 본분을 지키는 장사꾼이라고요. 바에서 아가씨를 찾아도 그냥 손님들과 수다 떨고 노래를 부르면서 돈을 많이 쓰게 할 뿐이지 법에 어긋나는 일은 못해요. 조원규도 그렇고 천수에도 그렇고 누구도 수상한 사람과 온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저는 매달 바에서 나오는 매출 중 절반을 그들 부부에게 가져다 바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혹시 이 부민호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당신이 경찰 측에 그가 사건 당일 서치나이트 바에 있었다고 진술했더군요. 네, 맞아요. 있었어요. 당신은 그를 몇 번이나 봤죠? 공식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건 사건 당일뿐이에요. 네, 아마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쯤일 거예요. 저희 경호원이 그가 바 입구에서 서성이는 걸 자주 봤다고 했어요. 그가 바 근처에서 감시하며 나쁜 일을 꾸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호원들과 상의 후 잡아서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마침 퇴근하던 주가람 씨가 이 일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그가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알려줬어요. 주가람 씨가 저한테 혹시 부민호 씨가 찾아오면 본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때 주가람 씨가 부민호 씨에게 칵테일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조금 안 좋게 얘기하자면 부민호 씨는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으러 간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죠. 부민호 씨는 퇴근이 늦어지는 가람 씨가 걱정돼서 데리러 온 게 아니라 그녀의 외도를 확인하러 온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부민호 씨가 그날 밤 바에 와서 카운터로 바로 찾아와 가람 씨를 찾았어요. 처음엔 그가 사정이 있어 가람 씨를 찾아온 줄 알았어요. 바로 그를 데리고 가람 씨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갔죠. 2층에 막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룸 앞에서 마주쳤어요. 정 사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게요. 가람아, 너 역시 자기야, 여긴 어떻게 왔어?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이 좋은 꼴을 놓칠 뻔했잖아. 너 이때까지 나한테 칵테일 바에서 노래한다 했잖아. 바에 왔다 간 친구들이 네가 술 접대한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는데. 네가 노래를 잘하니까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라고까지 얘기했다고. 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다 네가 바람났다고 뒤에서 수근대. 다들 나더러 혹을 해. 자기야, 그런 쓸데없는 말 듣지 마. 나 그런 적 없어. 없다고? 그럼 너 내가 사준 커플링은 왜 안 하고 다녀? 손님들이 내가 애인이 있다는 걸 알아봤자 별로 좋지 않으니까. 떳떳하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왜 애인이 있다고 밝히지 않아? 지금 이 꼴을 하고서 바람난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네가 외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네가... 부민호, 허튼 소리로 난 모욕하지 마. 네 실험에 필요한 시약들 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날 비난해? 어라, 이게 무슨 일이야? 커플 싸움인가? 이반문 씨, 두 사람 데리고 와봐. 두 사람에겐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 저는 바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주민호가 언제 돌아갔는지 신경 쓰지 못했어요. 다시 가람 씨를 봤을 땐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거기에 대해선 저도 잘 몰라요. 누군가 약을 파는 정황을 포착하면 저는 바로 천수에게 보고해요. 그러면 그녀가 직접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는 더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 다시 들어오니 쫓아낼 수가 없어요.
신고. 제가 어떻게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요? 주가람을 이용하여 자기 영역에 있는 유해 세력을 없애고 일거양득이네요. 아마 그럴 계획이었겠죠. 조원규부터 천수회까지 밑에 창귀가 얼마나 되죠? 저도 몰라요. 서로 협력했던 사이가 아니면 서로를 몰라요. 협력했었다고 해도 저희는 상대가 창기인 걸 알 필요 없어요. 자신이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조원규가 죽기 전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랬어요. 조원규가 죽기 전이라. 천수회의 손에 들어온 후에 창규의 출처에 변화가 있었나요? 조원규가 마음먹고 끌어모은다고 해도 어떻게 매번 탈주범을 만나겠어요. 하나하나 부딪혀 보는 거죠. 조원규가 죽고 나서 제가 듣기론 그냥 소문인데요. 천수회가 함정을 파서 일반인들을 창기로 쓴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아니,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당신은 일전에 구민호 씨가 바 근처에서 서성이던 사실을 천수혜 씨에게 얘기했었나요? 아니요. 이런 사소한 일까지 사장님께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천수혜 씨는 평소 바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만 받아가요. 낯선 얼굴도 가치가 되나요? 그 녀석 딱 봐도 성실한 대학생처럼 보이잖아요. 만약 경찰이 말한 대로 천수혜가 금지 약물을 판매한다면 이런 낯선 얼굴은 경찰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테니까요. 네, 저도 도망가다가 길에서 조원규를 처음 만났어요. 내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더니 그가 나더러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경찰의 체포망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하고 나서 피가 묻어있는 제 옷을 막 벗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옷가지들이 경찰 측에 넘어가면 바로 두 현금수송 직원의 혈액과 대조를 할 텐데. 그뿐만 아니라 조원규는 사람을 찾아 혈액 감정 보고서를 만들어 옷과 함께 보관해놨어요. 당신 말대로라면 조원규 씨와 천수혜 씨는 이 증거들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겠네요. 그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곳은 그 두 사람만 알고 있어요. 만약 창기들이 알게 되면 일찌감치 증거들을 없애려고 했겠죠.
가명이고 뭐고 관심 없어요. 감옥에 가도 나쁠 게 없더라고요. 그때도 가족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강탈한 거예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원규에게 노란한 나쁜 짓을 참 많이 저질렀죠. 그런 짓을 했으니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죠. 숨어 다니느라 못 본 마누라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가족에게 통보하면 만날 수 있겠죠. 처음 협박을 받았을 때 자수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진작 알았으면서 왜 그랬던 겁니까?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요행을 바라기도 했고요. 그러다 죄가 쌓이고 쌓이면서 자수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게다가 창규는 풀려날 수 있어요. 충분한 몸값을 치르면 사장이 약점을 없애줘요. 과거의 신분과 약점이 없어지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죠. 당신이라면 자유와 자수 중 뭘 선택하겠어요? 조원규가 술집을 운영하라고 한 게 그런 의미였나요? 아니요. 날 언제 풀어줄지는 그들 부부가 결정해요. 술집을 운영했을 때가 제일 마음 편했어요. 가끔은 내가 보통 사람처럼 자유의 몸이라는 착각에 들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좋아요. 잡히고 나니 악몽을 안 꾸게 되었어요. 어젯밤 경찰서에서 정말 편히 잤거든요. 그만할게요. 말해봤자 이해하지도 못할 텐데. 도망가고 협박당하고 감옥살이하는 그 두려움을 당신들이 알 리가 없죠. 돌아왔군요. 조사는 어땠나요? 향수 뿌리냐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요. 전 백 변호사님처럼 잘 꾸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향기는 뭐죠? 아까 전문가들이 와서 주가란 몸에서 발견된 신종 금지 약물을 검사했어요. 거기서 묻었나 보네요. 뭐라고요? 부민호가 금지 약물을 접한 게 틀림없어요. 당장 부민호를 찾아야 해요. 부민호는 회사에 다녔나요? 정보가 없더군요. 사람을 시켜서 학교에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시 전체를 수색하라고 통지했어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물어보는 바람에. 두 분 다 그만하세요.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부민호가 용의자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천수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려고 조사를 독촉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서두를 일도 없었을 테죠.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죠. 마른 상태를 보니 요 며칠 사이에 떨어진 것 같네요. 미림시에는 은행나무가 많지 않아요. 가장 많은 데가 북구, 금지 약물 냄새, 주가람이 살해된 이유. 문인규의 진술에 따르면 부민호는 천수의 새로운 창규일 거예요.
처음에는 전과가 없는 부민호를 금지 약물 거래책으로 삼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수회가 구금되어 사업이 중지된 상황에도 부민호가 금지 약물을 접했다면 그럼 그가 창귀인 부민호에게 천수회가 약점 수집 장소를 알려줄 리 없죠. 제 추측도 그래요. 금지 약물 산업에서는 배합 기술과 원료 생산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부민호가 화학과란 사실을 안 천수회는 자연스레 성분 배합을 분석할 마음이 생겼겠죠. 부민호가 도주한 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이참에 천수의 금지 약물 보관 장소도 찾고 확실한 증거도 손에 넣고요. 당장 북구에 인력을 배치시킬게요. 천수의 면회 허가 승인이 났답니다. 이쪽 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테니 천수회를 보러 가죠. 좋아요. 어라? 사람이 바뀌었네요? 하, 이렇게 잘생긴 형사도 있었군요. 정말 괜찮네. 경찰은 야근 수당도 적고 미래가 없어. 그러지 말고 누나 밑으로 와. 누나가 좋은 호강 시켜줄게. 어때? 여기 이 예쁘장한 동생도 똑부러지네. 언니는 시원시원한 여자 좋아하거든. 동생도 언니 밑에서 일하자. 천수혜 씨, 농담 그만하시죠. 경찰이 창규를 잡아들여 상당한 정보를 캐냈어요. 자백할 것인지 그냥 감옥에 갈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창귀? 창귀가 뭔데요? 창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네요. 주가람? 아, 문씨 밑에 있던 아가씨네요. 기억나요. 그 아가씨도 반듯하고 참해 보였는데 젊은 나이에 금지약품에 손을 대다니 안타깝네요. 이봐, 꼬마 아가씨. 당신이 보기엔 이렇게 가녀린 내가 사람을 해칠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죽일 이유도 없잖아요. 주가람 씨가 서치나이트 바에서 일한 지 꽤 됐어요. 당신이 바에 시간만 보내러 간 거라면 당연히 당신에게 방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당신이 신형 금지 약물 거래를 개척하려면 새로운 창규가 필요했겠죠. 기존의 그들은 당신과 빚받으러 다니고 범죄는 물론 위법의 경계를 오가며 다녔으니 업계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죠. 부민호 씨처럼 성실하고 내성적이며 또 이력이 깨끗한 대학생은 새로운 창규로 제격이죠.
창귀로 쓰려면 아무래도 그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겠죠. 예를 들면 바람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같은. 이봐, 잘생긴 총각. 소설 하나 기가 막히게 쓰시네요. 당신이 말한 부민호가 슈가람 남자친구죠? 소설? 현장에 증거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자신하나 봅니다. 슈가람이 그날 남자친구와 싸운 건 알고 있어요. 내가 두 사람을 달렀으니까. 그 남자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더욱 모르고. 그러니 현장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확신하는 걸 보니 문 씨를 잡은 건가요? 부민호 씨도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그럼 주가람 일은 부민호에게 가서 물어봐요. 주가람이 그의 여자친구지. 내 여자친구는 아니잖아요? 나는 여자보단 잘생긴 남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문 씨라면 그는 내 죽은 남편이 구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전과 기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가 형을 낮추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한 거겠죠. 당신들 만약 그의 진술만으로 나를 모욕한다면 내 변호사가 당장 당신들 고소할 거야. 그건 알아서 하시죠. 이제 와서 당신의 진술을 받는 것도 가족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의례적인 절차일 뿐이니까요. 경찰 쪽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당신은 알 필요 없어요. 고소라면 당신이 나를 고소한다면 경찰 측에 있는 감찰 기관은 소용없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변호사 협회 번호를 알려드리죠. 당신의 변호사가 법원에 와서 기소하는 것도 환영해요. 가서 내가 당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세요. 하지만 소송에서 이길지는 저도 장담 못하겠네요. 처음 조은규를 만날 때 난 고작 20살이었어요. 주가람과 같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당시 난 가난해서 한편으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면서 한편으로 집안을 이끌어야 했죠. 내가 살던 곳은 워낙에 낙후되어 있어 대학생이 나온 집은 뭐가 더 있는 것처럼 길을 닦는데도 돈을 더 내야 했어요. 집에서는 매일같이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내가 무슨 재물신도 아니고 어디에서 돈을 구하겠어요? 할 수 없이 나는 홀린 것처럼 친구 생활비를 훔쳤어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나라는 게 밝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죠. 마침 경찰서에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온 조은규와 마주친 거예요. 그가 나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는 경찰서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에게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선물을 하더라고요.
호화로운 생활을 누가 싫어해요? 나이 좀 많은 게 어때서요? 나는 바로 그와 함께했죠. 그리고 학교 측의 징계도 그가 나서서 도와줬어요. 아니면 난 퇴학당했을 거예요. 난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다시 그 촌구석으로 돌아가 물건 취급받으며 의미 없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교통사고였어요. 그의 부주의로 난 거죠. 방금도 말했잖아요. 난 창기고 뭐고 난 모른다고요. 인규 씨는 내 죽은 남편이 구한 사람이라고요. 나도 그가 깨끗하지 않다고만 들었지. 구체적인 내막은 몰라요. 조원규가 한 일이 나 천수예요. 무슨 연관이 있죠? 나는 창기인지 뭔지 모른다고요. 내가 빚을 받아내는 수법이 거칠긴 하나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은 좋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겁 좀 주면 어때요? 내 밑에 있는 애들이 개별적으로 과거가 있긴 하지만 모두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이에요. 창규들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건 당신이 그들의 범죄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에게 복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이 약점을 잡으면 그들은 또 두려움에 떨며 새로운 주인에게 복종하겠죠. 정말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우리 변호사보다 훨씬 잘생겼어. 동의하면 바로 변호사 교체할게요. 전 미래가 없는 사람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북구에 은행 구경하러 가는 게 낫겠어요. 안 그래요? 장태선이 발병하기 전에 갔던 곳들인가요? 네, 발병하기 한 달 전에 갔던 곳들입니다. 참 많이도 돌아다녔네. 한 끼도 집에서 해결하지 않았군요. 고급 사교 클럽이며 호텔 레스토랑이며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네요. 더 오래전 기록까지 찾아볼까요? 아니요. 일단은 이 한 달 동안의 기록을 정리해야겠어요. 한비서에 대해 알아봤습니까?
한 비서의 이름은 한가희로 지금의 부모는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입니다. 워낙 입양된 지 오래돼서 관련 정보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한가희는 올해 초부터 장태산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허재석이 실종된 시기와 비슷하죠. 명목상은 비서지만 권한이 컸던 것 같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그러는데 한가희는 갑질이 심했대요. 장태산의 애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애인이요? 장태산은 이혼 후 쭉 혼자였잖아요.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장태산은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을 해서 집안이 꽤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었죠. 장태산은 졸업 후 서흥 자산개발에 입사했고 거기서 전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장태산은 처가의 도움으로 서흥의 고위직에 오릅니다. 그래놓고 바람을 피우다니. 네, 장태산은 부동산 회사 융자건으로 금융회사 임원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어요. 이 일도 그 여자가 장태산의 아내를 찾아가 남들한테 패기치지 말고 남편 잘 챙기라고 일러서 들통난 거고요. 그 후 그의 아내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장태산은 빈털터리로 쫓겨났어요. 헤이슨의 사업 규모가 큰 편인데도 큰 물에서 놀지 못했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헤이슨의 설립 자본금 출처는 알아냈나요? 짐작가는 해외 투자 회사가 있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는 중이니 친척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한 비서와 헤이슨 배우의 자본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네, 작은 도련님. 문자 한 통도 없네. 감감무소식이군. 아니, 몇 시간째 연락도 없다니 너무하잖아. 지금 연락하면 조사에 방해가 되겠지? 아, 대인배인 내가 이해해야지. 주말 지나고 연락해야겠다. 당신은 밤샘 근무가 다반사죠. 가능하다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꽤 오랫동안 같이 일을 안 했군요. 제가 요즘 너무 소극적인가요?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으니 연락할 구실도 없어요. 더 신경 써야겠네요. 다른 사람에게 지는 건 용납 못해요. 과학수사부 진짜 안 되겠네. 고작 몇 페이지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네, 형. 무슨 일이세요? 왜 과학수사부 대신 형이 통지해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할게요. 헤이슨 공장의 비정상적인 사망자 명단? 뭔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됐어. 좀 쉬고 나서 생각하자. 무리하다가는 너한테 또 잔소리 듣겠지. 넌 지금 어때?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말해줘. 네?
일단 잡지 말라고요? 왜죠? 주가람 사건이든 천수회의 금지 약물 판매 혐의든 지금 물증이 부족해요. 지금 부민호를 체포하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이 커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근데 어떻게 부민호가 약점을 찾기 위해 도주한 거라고 확신하죠? 그래서 잡지 말고 미행하라고 한 겁니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북구에 숨어 있기만 하면 하루 이틀 후에 바로 체포하면 되는데 북구를 수색하거나 특정 장소로 간다고 하면 창기들의 약점을 수집해 놓은 장소일 가능성이 커요.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천수회가 석방을 요구하거나 구금 기간 연장에 실패하면 그냥 풀어주세요. 구금을 밀착 감시로 바꿔서요. 부민호처럼 천수의 행적을 미행해 증거를 잡으려는 겁니까? 네, 어차피 경찰서에 가둬봤자 자수하지 않을 거니까요. 차라리 석방해서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하다 현장을 잡는 게 나아요. 천수에는 의심이 많아서 경찰이 감시를 철수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천수회를 자극해야죠. 네, 문인규가 천수회의 최측근은 아니라도 회사에 단연간 몸담아온 사람이니 꽤 신뢰할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구금되어서 행동에 제약이 있는 천수회는 안절부절 못하겠죠.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움직일게요.